오늘 토트넘이 홈에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가기 위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대1 두 골차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도 원정에서 보데글림트가 워낙에 이제 어려운 원정길이다 보니까 원정길이 부담스러운 팀인데 두 골 차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쿼드 차이도 있고 안정적으로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스코어는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오늘 경기는 더 득점을 못해서 아쉬운 경기죠. 오늘 골 기대값만 봐도 토트넘이 3.04, 오히려 오늘은 토트넘이 골 기대값보다 득점을 못한 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 4번이고요. 슈팅 숫자도 오늘 보데글림트가 3번인데 토트넘은 24번, 8배 차이예요. 확실히 오늘 경기 자체는 보데글림트를 토트넘이 압도하는 흐름으로 확실하게 찍어 누르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재밌는 건 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은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전부터 본인의 그 축구 철학을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오늘 이렇게 슈팅 숫자 많고 골 기대값 높고 결정적인 찬스 많이 만들었는데 예상외로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42%, 보데글림트가 58%였어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일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기는 오히려 볼을 점유하는 경기보다 볼을 덜 점유하는 경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전방 압박도 약간 자제를 하고요. 늘상 하던 컷백 전략도 오히려 그냥 크로스를 좀 단순하게 올리고 조금 본인의 철학을 내려놓는 경기를 했어요. 오늘도 어떤 거냐, 특히 오늘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는 날이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를 누굴 둘 것이냐, 마티스텔이냐 오도베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상외로 히샬리송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히샬리송이 나올 때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히샬리송이 수행하기에는 히샬리송은 투박한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나올 때는 이런 플레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보데글림트가 수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합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하욱에는 약간 올라와서 2명의 최전방 공격 숫자를 늘리고 4-4-2 전형을 만들어요. 여기서 보통 토트넘이 우도기가 들어가고 수비가 안으로 들어갈 때 히샬리송이 측면에 있으면 측면으로 벌려주고, 그러면 히샬리송에게 볼이 갔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우도기가 가운데서 침투, 그러면 히샬리송이 패스, 이런 거를 원래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왼쪽에 손흥민이 아니라 히샬리송이 나오니까, 그리고 히샬리송은 손흥민처럼 저렇게 패스를 찔러주는 것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약간 저 언더래핑도 오늘은 많이 안 했어요. 우도기가 생각보다. 특히나 히샬리송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도기가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히샬리송이 볼을 받을 때 우도기를 향해서 수비가 끌려가면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 혹은 그냥 히샬리송도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오늘은 그래도 히샬리송이 왼쪽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본인들이 이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너무 일관적으로 그냥 컷백 이런 거를 하다가 오늘은 키가 큰 선수 솔랑키와 히샬리송 2명이나 공격 라인에 있으니까 뭐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것보다 조금은 더 크로스 위주의 패턴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데글림트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선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데글림트는 키가 큰 선수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팀의 키를 보면 골키퍼가 185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185가 넘어요. 그런데 수비 라인에 딱 한 명의 선수, 시에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 이 선수가 168이에요. 유일하게 보데글림트에서 단신의 선수입니다. 근데 저 선수 자리에 오늘 히샬리송이 있던 거예요. 히샬리송은 키가 184cm예요. 그러니까 168cm의 선수와 184cm의 선수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짧은 패스라던가 돌파 이런 걸로 상대를 하는 것보다 오늘 토트넘이 잘한 거 어떤 거냐? 종종 감독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측면에 키가 큰 선수를 배치가 된다면 상대의 보통 수비 라인에서 풀백이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센터백보다. 그러면 아예 키 큰 공격수를 측면으로 빼서 풀백과 경합을 시키는 거죠. 이걸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일단은 과감하게 크로스를 많이 올렸고요. 특히나 오른쪽에서 존슨이라던가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히샬리송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솔랑키가 센터백들과 싸우고 시에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키가 작은 선수와 히샬리송이 달려 들어가서 요 싸움, 여기서의 제공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제공권 싸움을 하고,
의도적으로 길게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평소와 다르게, 평소였으면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히샬리송이 나와도 수비 끌어당기고 찔러주고 이런 것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장면 보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나온 장면인데 히샬리송이 볼을 받을 때 우도기가 언더래핑이 아니라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여기서도 접고 들어갈 수도 있고, 히샬리송이 뭐 컷백 이런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측면에서 올려버려요. 크로스를 과감하게 박스 안으로 붙여버려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존슨과 경합을 할 때 여기서 경합이 돼서 볼이 뒤로 흐릅니다. 그러면 히샬리송이 크로스를 올린 다음에 볼이 뒤로 흐르니까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흐른 볼을 측면에서 포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싸움이 되는 거죠. 168에 시에볼, 184에 히샬리송. 요 싸움이 붙어버리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길게 올라와요. 길게. 그래서 포로의 크로스, 히샬리송과 시에볼의 싸움. 여기서 히샬리송이 제공권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줬고요. 그리고 이 떨어뜨려줬을 때 존슨이 잘 침투에 들어가면서 히샬리송이 떨어뜨려준 볼을 존슨이 마무리. 요 전략이 어쨌든 오늘 시작하자마자 통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평소와는 다르게 크로스를 과감하게 올려주는 전략이 어쨌든 통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존슨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솔랑키가 뛰어가면서 수비수 2명을 붙잡아둡니다. 반대편에서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요. 또다시 키가 작은 시에볼과 히샬리송의 싸움. 크로스는 길게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히샬리송이 머리에 맞추고요. 머리에 맞춰서 볼을 떨어뜨리는 이 장면까지 만들어내죠. 이런 걸 보면 오늘 경기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억지로 짧은 패스를 통한 컷백, 침투 이런 것을 의도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이제 그래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금은 단순하게 가더라도 히샬리송의 제공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패턴들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볼 점유가 생각보다 오늘 토트넘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트넘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기를 엄청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 보데글림트가 기본적으로는 홈에서도 그렇고 볼을 굉장히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팀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볼 소유를 좋아하는 팀을 만나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상대가 볼을 돌리면 막 달려들잖아요, 처음에. 근데 오늘은 달려드는 것을 어느 정도 자제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효과를 봤어요. 어떤 거냐, 보통은 보데글림트는 약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토트넘이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가서 수비수들이 볼 잡게 그냥 놔둡니다. 대신에 수비 블럭을 약간 밑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보데글림트가 수비 블럭 안으로 볼을 투입하라는 소리죠. 토트넘은 오히려 보데글림트의 빌드업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하겠다, 빠르게. 이 전략을 그래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잘 통했던 게, 그 보데글림트의 빌드업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베르그란 선수거든요. 오늘은 펫이란 선수가 나왔는데 이 베르그 선수가 빠졌을 때 이 베르그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키가 좀 작아요, 이 선수도. 그런데 볼을 잘 안 뺏기고 전방으로 볼을 잘 배급하는, 그러니까 나폴리로 따지면 로보트카 같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토트넘이 약간 내려앉아서 수비 블럭 먼저 만들고 보데글림트가 패스를 먼저 주기를 바라니까 빌드업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 이 장면 보면 보데글림트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압박을 가했다가 여기서 보데글림트가 백패스를 해요, 뒤로.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달려드니까 토트넘을 뒤쪽으로 유인하려고 패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평소 같으면 백패스를 하는 상대를 그대로 막 따라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오늘은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백패스가 나오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보데글림트가 뒤로 볼을 돌렸는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수비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달려들지 않고 수비 블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하는데 오늘 경기에 이런 걸 했다는 건 분명히 프랑크푸르트전부터 토트넘이 어느 정도 이 플랜 자체가 오히려 토너먼트에선 더 잘 통한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장면도
달려들지 않고 뒤로 빠지니까 보데글림트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토트넘이 이미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의 수비 블럭 밖에서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죠. 다른 장면도 보면 토트넘이 자리를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들지 않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데글림트가 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여기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 베르그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 블럭으로 들어가서 패스를 전개하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하는 순간 그때 달려드는 거죠.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서 비수마가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뺏으니까 뺏자마자 좋은 찬스 오는 거죠. 이 장면도 토트넘이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상대 보데글림트의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데 여기까지는 압박을 안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데글림트가 할 수 없이 그냥 안쪽으로 토트넘이 수비 블럭을 만든 공간으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안 끌려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보데글림트가 이 안쪽 공간으로 세밀한 패스를 주고받기에는 능력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패스를 주다가 이 수비 블럭 안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와서 볼이 그대로 흐르면서 토트넘의 수비가 이 볼을 끊어내는 장면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생각보다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고 오히려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의 수비 블럭 밖에서 패스를 넣어주려는 근데 이렇게 넣어주다가 오히려 수비 블럭 안에서 볼을 뺏기는 그래서 토트넘이 뺏자마자 역습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는 많이 나왔다. 이게 오히려 포스테클루 감독이 토너먼트에서 프랑크푸르트전을 이렇게 하니까 통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고 그리고 리그컵에서도 리버풀을 한번 잡을 때 그때도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들의 공통점이 볼 점유율이 낮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토트넘의 볼 점유율은 42%. 더 낮았는데 볼 기대값, 결정적인 찬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최근 들어서 이번 시즌에 솔랑키랑 되게 잘 맞는 선수가 누구냐?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메디슨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적인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레스터시티 때부터 세컨드 스트라이커적인 면모가 되게 강한 미드필더거든요. 침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하냐면 솔랑키가 최전방에 있으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토트넘의 수비가 볼을 끊어내요. 끊어내면 솔랑키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메디슨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디슨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찬스가 나오는 애초에 이 메디슨 자체가 침투를 굉장히 잘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 메디슨의 움직임으로부터 골도 나왔고 여러 번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어떤 장면이냐? 보데글림트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토트넘이 볼을 끊어서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솔랑키가 앞에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솔랑키가 뛰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두 명 모두 뛰어가는 솔랑키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뒤에 있었던 메디슨이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뛰어가는 메디슨을 보는 거죠. 메디슨의 침투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메디슨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1대1 찬스. 여기서도 컨트롤을 일단 잘해놓고 수비가 본인에게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가 메디슨에게 쏠리니까 여기서 센스 있게 접은 다음에 꺾어차는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죠.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이렇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이 장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장면도 보데글림트의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솔랑키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요. 수비가 아무래도 솔랑키를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메디슨이 뜁니다. 뛰어가는 메디슨에게 로메로의 패스. 그러면서 메디슨이 또다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경기만 나온 게 아니라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로메로의 패스 그리고 메디슨의 1대1 찬스. 이게 지난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 나왔죠. 이 장면. 로메로가 볼을 잡을 때 메디슨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솔랑키가 약간 앞에 있으니까 수비가 솔랑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을 수비가 놓쳤고 로메로의 정확한 롱킥 들어가면서 여기서 메디슨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이 장면. 그리고 다른 장면도. 이거는 호펜하임과의 경기인데 유로파리그 이때도 호펜하임이 라인을 올리니까 이때는 히샬리송이었거든요. 히샬리송이 달리면서 수비를 2명 끌어당깁니다. 이때 메디슨이 침투 여기서 패스를 주는 선수 오늘 메디슨에게 어시스트했던 포로입니다.
똑같죠? 포로가 이번에는 메디슨에게 패스. 메디슨이 침투하면서 1대1 찬스가 나오고요. 이 1대1 찬스에서 메디슨이 볼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득점.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메디슨의 솔랑키나 히살리송 최전방 공격수가 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경기의 특징은 상대가 올라올 때 토트넘이 오히려 약간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상대의 뒷공간으로 뻥 때려주는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공을 할 때는 저런 게 잘 안 나와요. 또 오히려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볼을 많이 점유하고 상대가 내려가면 오히려 저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오늘은 토트넘이 약간은 내려앉아서 상대가 먼저 패스를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저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약간 보데글림트도 감독이 너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만 고집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아까 베르그라는 선수 그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뺏기면서 역습당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주전 멤버가 3명에서 4명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스쿼드를 가지고 오늘 경기 굳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니까 역으로 토트넘에게 당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재밌는 게 경기 전에는 포스테클루 감독이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보데글림트의 공격적인 축구 나는 너무 높이 평가한다. 보데글림트가 상대에 상관하지 않고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아주 좋게 본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오늘 토트넘이 약간 내려앉으면서 보데글림트의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경기를 하면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포스테클루 감독이 오늘은 보데글림트를 이긴 그런 경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 보데글림트의 선수들이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까지 나왔죠. 이게 이제 또 아까 히샬리송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졌던 그 선수예요. 오른쪽 풀백. 근데 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로메로가 달려들면서 발을 뻗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섣불리 발을 뻗으면 안 되잖아요. 페널티킥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본인이 실수도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먼저 볼을 컨트롤했는데 컨트롤을 먼저 한 로메로의 발을 뒤늦게 걷어찹니다. 박스 안에서. 그래서 페널티킥이 나왔고 여기서 솔랑키가 편안하게 득점. 그래서 3대0 이 완벽한 스코어로 끝났으면 사실 토트넘이 좀 편안하게 보데글림트 원정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마지막 즈음에 보데글림트 상대로 3대0이 되니까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토트넘이 실점을 했어요. 근데 실점을 한 것도 보데글림트가 잘하는 패턴에 의해서 실점을 합니다. 이게 전반전에 나온 장면인데요. 보데글림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스예요. 측면에 있는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윙어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박스 안에 1명, 2명, 3명, 4명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선수가 많으니까 이 안쪽에서 크로스를 슈팅으로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죠.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보데가. 근데 실점이 나올 때 보면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왼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안쪽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스를 넣어줬을 때 여기서 보데글림트가 아주 좋았던 게 볼을 받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원터치 요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데글림트도. 그래서 요 원터치 패스가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원터치 패스를 받아서 아주 패스가 잘 넘어갔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아주 위협적인 위치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둘러쌌거든요. 막 둘러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데글림트의 공격수 오늘 득점을 했던 살티네스가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이 살티네스가 뒷발로 볼을 뒤로 뺍니다. 그래서 모든 토트넘의 수비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살티네스만 순간적으로 볼을 발바닥으로 굴려서 뒤로 뺀 다음에 여기서 득점. 아주 이 기술적인 골이었죠.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골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약간 토트넘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 그럴 때 나와서 아쉬운 게 왜 그러냐. 2골 차이다 보니까 보데글림트가 본인들의 홈에서 주전 멤버가 그리고 돌아오면 3-4명이 빠진 주전들이 돌아오면 2대0의 점수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보데글림트가 할 거예요. 희망이 좀 생겼거든요. 저 한 골이 나오면서. 왜 그러느냐. 보데글림트가 이번 시즌에 걸어온 길을 보면 8강전,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패배 하면서 올라왔고요. 16강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패배 하면서 16강도 이겼습니다. 16강 플레이오프 트벤테와의 경기에서도 원정에서는 패배, 홈에서는 승리. 그리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즈베즈다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패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관적이에요. 이번 시즌의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서는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부터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6강전, 8강전 이 네 번의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모두 다 홈에서는 이기고 원정에선 졌다. 그리고 이게 보데글림트의 원정이 인조잔디고 그리고 구장 규모가 되게 작아요. 8,0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장 규모가 작으니까 팬들이 정말 꽉 들어차서 이 몰입도도 굉장히 높고 홈 팬들의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 이런 경기들에서 홈에서 한 경기만 살펴보니까 이번 시즌에 홈에서 9승 1패입니다.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보데글림트가 원정이 강한 팀인데 지금 토트넘이 한 골을 먹히면서 2골 차이로 좁혀졌다. 이거는 좋은 소식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토트넘이 오늘 경기 포스테콜로 감독이 본인의 축구 철학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했던 경기 그런 경기에서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오늘 경기만큼은 경기 운영도 잘하고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판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오늘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의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었어요. 근데 토트넘은 오늘 보데글림트의 박스 안에서 수도 없습니다. 이 볼터치가 정말 수도 없이 볼터치를 많이 했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사실 오늘 경기는 그냥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고 아예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야 되는 경기이긴 하죠. 심지어 오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토트넘 20번입니다. 20번. 이게 슈팅 맵인데 엄청 많이 슈팅했죠. 박스 안에서. 박스 바깥까지 포함하면 24개. 그러니까 이게 슈팅 숫자가 24개인데 24개 중에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20개다. 이러면 진짜 기회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늘 3골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2차전을 생각했을 때는.